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, 오랜만에 좀, 리플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영상에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 리플을 또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아무래도 좀, 최근에 이 조정장세를 겪다 보니까, 이 리플도 또 가격적인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감과 우려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면 정말 이 리플이 얼마나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느냐,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리플 비트코인 페어거든요. 그런데 작년 7월, 그러니까 이제 딱 1년이 됐어요. 그래서 작년 7월에 이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 리플이 이 당시에는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항소 이슈,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월봉이거든요. 그런데 작년 7월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보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매달 주구장창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리플 가격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인데, 그래서 지금 이 봉을 세보니까 11개월 연속 하락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이번 달은 소폭이지만 일단 현재는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번 달은 이 하락세를 끊어내고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소송에 대한 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월봉의 낙폭이 점점 커지다가 올해 2월 이후로는 지금 조금씩 줄어들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거의 이제 도치 캔들 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봉의 그 낙폭 순서로 봤을 때는 이번 달은 이제 양봉이 나올 차례도 되지 않았나,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리플이 상승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 소송의 판결이,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이제 그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? 아마 그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러면 또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7월 9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리플 법적 전문가가 SEC와의 소송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한 트위터 사용자가 요 리스폴리, 이분도 리플 관련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한테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7월 31일, 그러나 그녀가 시적으로 7월 13일에도 할 수 있다,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요 7월 13일이 작년에 약식 판결이 나왔던 딱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가 시적으로, 그러니까 좀 감성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? 작년에 이 약식 판결을 내린 지 딱 1년이 되는 날에 당연히 그런 의무는 없는데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7월 13일에도 할 수 있다, 그러니까 약간 좀 농담조로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래서 아무튼 빠르면 7월 13일,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1일이니까 이틀 안에 나올 수 있고, 아니면 7월 31일,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, 요 리스폴리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고, 또 꼭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요걸 보시게 되면
요 트윗이 리스폴리 변호사의 트윗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월 31일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, 근데 누군가가 이제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, 회계연도가 끝나기 이전에, 그러니까 늦어도 9월 30일에는 나오지 않을까, 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빠르면 7월, 늦어도 9월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느냐, 그 내용도 중요할 겁니다. 그런데 현재 흐름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7월 5일 얼마 전에 이 리플이 최근 암호화폐 2차 판매 판결로 SEC와의 소송이 강화가 됐다. 그러니까 이 리플한테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기사가 나온 건데,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,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요거는 7월 2일에 이제 이 바이낸스도 이 SEC하고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미국 법원이 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기각을 했다라는 요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낸스는 이것이 업계의 승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연방 판사가 판결을 하기를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이 BNB 코인은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바이낸스의 승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 기사에 보신 것처럼 리플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사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토레스 판사는 리플 대 SEC 소송에서 그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런데 이제 토레스 판사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소송을 맡은 그 판사 역시 비슷한 지금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에 대한 비판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또 보시게 되면 이는 암호화폐와 XRP 홀더에게 정말 환상적인 소식이다 라고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판결에 대한 그 기대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 벌금 액수가 얼마가 나올까 이게 중요할 텐데 애초에 이 SEC가 워낙 이 벌금 금액,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0억 달러 정도 되는 그 벌금을 불렀다가 나중에는 한 뭐 1억 달러 정도였나요? 뭐 아무튼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그만큼 SEC가 좀 무리하게 이 벌금을 책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원에서는 좀 리플에게 유리한 벌금액을 판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가격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뭐 당장 뭐 이번 달 뭐 늦어도 9월 달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또 완전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소의 리스크도 그러니까 SEC가 다시 또 걸고 넘어지는 이 항소의 그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리플의 제대로 된 상승은 이 모든 항소 리스크까지 완전히 좀 해소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우리가 바라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항소 리스크도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SEC의 수장 이 게리 갠슬러가 대선을 앞두고 항소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미 대선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이 리플에게도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 대선에서도 이 리플이 좀 중요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7월 11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바이든 캠프에서
암호화폐 입법 지원을 논의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디지털 자산 관련 지침 구성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미팅에 누가 참가를 하느냐? 크립토 친화적 캐나다 억만장자인 기업가 마크 큐반, 그리고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, 또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,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. 추가적으로 누가 참여를 하나 좀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크 큐반과 또 브래드 갈링 하우스, 그 다음에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립자, 그리고 전 CFTC 의장, 또 코인베이스, 크라켄, 이 서클사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배우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클사인데, 이 서클사 역시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대선 캠프에서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참가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 개별 코인 대표가 이런 대선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실상 당장의 가격이 또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가치가 또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라는 족쇄만 풀리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작년 약식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그 가격대에 지금 딱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지금의 가격대가 2021년 4월에 큰 폭등이 나오기 직전에 그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공교롭게도 폭등이 나오기 직전에 그 가격대에 지금 다시 놓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리플 홀더분은 뭐 다른 코인보다 좀 더 심적으로 힘든 구간을 보내왔는데요.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면 적어도 이번 판결을 좀 지켜보면서 뭐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뭐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뭐 이 리플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은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다. 그리고 메인이 아닌 서브로 가져가야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끝까지 제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비록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곤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누적된 힘을 모두 발산하는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